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은 빈소인 남천 성당에서 그야말로 조촐하고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KNN에서 조사한 경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면서 또 경남 지역의 민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박동원 폴리컴 대표 그리고 책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성관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오늘 저 태경 대변인께서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예, 제가 한 10개월째 요 시사만사 출연하면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넥타이를 맨 것 같습니다.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신 강한옥 여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예도의 마음으로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 여권 인사 혹은 또 민주화 인사들에게 강한옥 여사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께서는 거의 평생을 부산 시민으로서 영도 구민으로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강한옥 여사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사실 그 대부분 몰랐어요. 이번에 아마 처음 보는 분들,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부산 지역에 살아오셨죠. 1950년 흥남 철수 당시에 북한에서 거제도로 실향민으로서 이주를 하셨고요. 거제도에서 잠깐 사셨지만 아마 추측컨대 아드님의 교육 문제를 걱정하셔서 부산 영도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평생을 노년상 자판 그리고 연탄 배달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식을 인권 변호사로 키우시고 대통령이 자서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다니시던 성당에 있는 교우들이 대통령의 모친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제된 대통령의 어머니로서 절제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오신 훌륭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대통령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가짜 진주 목걸이도 끼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흘러나오는 걸 저도 읽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좀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좀 머쓱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시점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소천한 시기하고 겹쳤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한국당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조로남불이라고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수준 높은 정치는 아니죠. 강한옥 여사에 관한 게 꼭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속에서 살았지만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화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새벽에 어머님이 본인을 깨웠답니다. 그래서 깨워서 영도에서 부산역까지 걸어서 갔답니다. 걸어간 이유가 안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기차표를 사서 뒤에 안표로 팔기 위해서 걸어서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마 밤길에 새벽에 여자분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워낙 형편이 어려우시기에 이야기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남이니까 데리고 갔는데 막상 기차역에 가서는 표를 못 사고 한참 머뭇거리시더니 돌아오셨답니다. 그래서 뒤에 훗날 왜 그러셨냐고 물으셨더니 차마 그 일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한참 왜 자기를 데리고 갔고 새벽에 갔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나이가 들고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법개혁, 이 공수처법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런 조문정국이 이게 어떻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별로 돌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정치인들 가급적이면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대통령하고 함께 앉아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혹은 현안을 논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정국은 별로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문 정국과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완전 별개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정국 때문에 실마리가 풀린다든지 돌파구가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바람은 국민들이 아마 다 국민들 가지고 아마 있을 갖고 겁니다. 계실 것 같고요. 예, 이거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 대표님,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KNN과 저희 폴리콤이 네. 경남도민 810명을 대상으로 네. 그 지난 25일과 26일 네.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우선 패스트트랙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된 네. 국회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네.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원칙에 의거해 처벌해야 된다가 네.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내에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예, 전국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경남 지역 여론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회의원 강제 수사를 찬성한다가 경남은 40% 초반대였는데 이거 찬성한다 66%를 넘었습니다. 반대는 26.9%에 불과했고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예, 박 대표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네. 8.6%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조사에서는 설치해야 된다가 또 반대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25.8%에 불과했고요. 경남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수처 부분과 패스트트랙 위반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그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네. 62.1%, 그다음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4.4%가 나왔습니다. 네. 그 지난 8월 조사 대비 네.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했고 네. 긍정 평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은 조금 늘어났고 예. 긍정은 조금 줄어들었고 예, 그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이 39.3%, 네. 그다음 민주당이 23.2%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 조국 전국으로 여야 갈등이 심하던 네. 그 8월 조사에 비해서 네. 민주당은 6.5%가량 하락했고 그 한국당은 0.6%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정부를 거치면서 데미지를 입었고 경남 지역에서 예. 한국당은 민주당이 데미지를 입은 데에 반해서 늘어나진 않았네요. 거의. 예, 그 특히 이번에 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네. 그 김해, 양산 등 그 동부 경남 지역에서 네. 민주당이 그 무려 14%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네. 그 60대 이상의 한국당 지지율이 네. 5% 정도 하락하는 또 이변을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동부 경남이라 한다면 저기 민주당이 아성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어떤 실망 한 여론이 많이 나왔네요. 예. 예. 지금 네 가지 조사를 묶어서 네. 전국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도 아마 경남하고 여론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산 경남의 유권자의 정서가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등을 좀 돌려간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고 있다. 관망하는 네.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네.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정부 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네. 공수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네.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된 그렇죠. 의원들에 타 대한 처벌.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 경남에서는 그게 오히려 반대가 더 높다라는 점이 네.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아까도 나온 것처럼 네. 한 5% 정도가 하락을 했고 정당 지지도도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지지율이 안 갑니다. 네. 6월 달 조사를 보면 40.6% 지지했다가 8월 달에는 38.7%, 10월 달에는 39.3%. 네. 그러니까 38%에서 40%로 박스층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62.1%니까 20% 넘는 사람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 네. 그것은 결국 변화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사태로 인하여 네. 여론조사에서 가장 피해를 심하게 보고 있는 데가 경남 지역입니다. 아, 네. 그 다음이 부산으로 네.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남민의 네. 이런 준열한 이 비판 네. 우리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뭐 노선 이런 것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참모를 한 명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 언론에서 석 달 넘게 정말 먼지털이식 언론 보도, 비판 이것이 과연 좀 시간이 지나면 가하지 않았던가는 생각도 우리 경남도민들이 하실 거라 저는 봅니다. 반작용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 여론도 생길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견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내려간 건 절대 언론과 야당 탓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 대한 그냥 유권자들의 준엄한 판단이라고 봐야 되고 조국 정국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정경심 부인에 대한 그러니까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고 싶다면 야당과 언론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도정 수행 평가는 부정 평가가 47.1%, 그다음 긍정이 37.7%로 조사되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네요. 예, 그 지난 8월에 비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그 부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고 그 긍정 평가는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창원 지역이 제일 높았군요. 김 지사의 그 재판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이거 좀 돌파구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거 드루킹 사건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더 탄력을 김경수 지사의 지지율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거라 보고요. 그런데 지금 특징적인 건 지금 현재도 김경수 도정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경남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경수 도정은 지금 또 경남도민에게 본질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이 선뜻 김경수 지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마 갑갑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겠습니다. 보기로는 김경수 지사의 개인기로 돌파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국민들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 몸 혹은 또 민주당과 한 덩어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율하고 연동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창원권이 지금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소대지가 창원입니다. 자, 현역 재지지들을 묻는 또 질문도 하셨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겠다가 자, 경남 지역의 16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 정의당, 바른당, 무당층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다음에 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다소 약간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민주당 현역 의원 비율이 높은 김해 양산은 계속 지지가 약간 높았고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겠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창원권이라든지 중서부권이라든지 남부권은 사실은 다 대부분 한국당 의원인데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지 않겠다가 또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대선 주자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셨죠.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그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그 지지율이 다소 상승한 점입니다. 11%를 넘었어요. 그 황교안 대표는 지지율이 살짝 낮아진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도지사는 올랐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보수층,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황교안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층이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드루킹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기대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약간 좀 신뢰감을 못 주는 면이 있어요. 황교안만의 무언가를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는
막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대신에 결정력에 있어서는 어떤 결단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또 네. 밀고 갈 때는 밀고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네.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보 정당 내에서는 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건 김경수 지사의 지지율의 변동인데 네. 상당히 친문 진영 안에서는 기대하는 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사퇴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보다도 오히려 지지율이 네. 낮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자신의 본토인 경남 유권자로부터도 대권 후보로서는 네.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얻지 네, 못하고 그렇게 있다는 볼 것 말씀이고요.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홍 지사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직 뚜렷하게 정치를 그만두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요? 예. 어떻게 해요? 지금껏 한 정치 말고. 지금은 이제 장외 정치지. 내년에는. 예,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주로 수도권 음악 들으시죠? 요즘 이제 듣는 게 제가 처음 그 노래를 접한 게 현인의 고향말리입니다. 고향말리. 예. 본인의 마음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고 싶겠죠. 아마 네. 어느 정치인이든 지원 네. 싸움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창녕을 가고 싶겠죠. 그래서 고향말리라는 노래를 일부러 또 부르려고 네.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 네. 전체로 네. 봤을 때 첫 번째는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네. 근데 만에 하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한다면 네. 무난히 당선되는 PK와 TK보다는 네.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겠죠. 과거에 또 국회의원을 네. 동대문구에서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그냥 편안하게 내려간다고 하면 당을 위한 헌신을 전혀 하지 않지 않냐. 굳이 출마하려면 박빙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수도권에서 해달라. 그런 비판을 넘어서야지 고향에 그렇죠. 갈 수가 있을 예. 것이다. 그래서 예. 결국 저는 수도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지금 창녕 밀양 지역의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엄영수 의원인데 지금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상태고요. 지금 김태호 지금 전 경남도지사도 지금 고향인 거창 지역에서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홍준표, 김태호 두 분 다 경남도지사를 지내셨는데 두 분 다 지금 경남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저희 당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창녕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좀 정치 도의나 상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경남도지사를 버리고 네. 지금 대권 선언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도전 공백이 있었죠. 그로 예, 인해서. 부산, 네. 경남 지역에서 특히 창녕은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네. 공천 발언은 무조건 된다고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당에서 아마 공천을 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공천을 안 줬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네. 과연 이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실 건지 또 네. 이분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창녕, 경남 지역에서 창녕이 아주 뜨거운 지역구가 될 수 있다고 네. 보고요. 저는 홍준표 대표의 욕망은 이렇다고 봅니다. 장애에서 네. 쓸쓸하게 정치를 마감하고 싶지 않다. 그 부산 경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대선 후보까지 출마한 사람이 네. 고향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그 지지하는 유권자나 네.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한테 그 예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대한민국 선거판을 놓고 봤을 때 네. 김태호, 홍준표 이 두 어떻게 보면 거물 정치인이 각자 지역의 고향에 출마한다. 이 모습은 구도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지금 하여튼 뭐 지지율이 지금 네. 그렇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요구에 네. 응해야죠. 당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주의 키워드 각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 아유, 시원한 김치국을 네, 준비해 저는 오셨습니다. 김치국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오늘 뭐 조사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첫 영입 케이스를 네. 대충 흘렸는데 네.
그게 박찬주 전 그 참모총장입니까? 이 뭐 갑질 논란 이렇게 했던 분이시죠? 예. 뭐 그런 네. 사람들, 그 다음에 전부 또 6명인가 하는 분들 다 60대입니다. 네. 아. 그래, 뭐 사실 그 국민의 요구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한국당에 대한 네. 젊은 층, 그런 개혁적인 사람, 혁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첫 그 영입 일성을 이런 사람들을 했다는 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국민들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 김치국을 정했습니다. 네, 마셔서 안 될 김치국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원한 김치국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성근 의원께서는 어떤 고민해 오셨습니까? 저는 그 물갈이 전쟁의 시작이라고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조국 정국에서 그 후퇴를 했던 민주당이 빠른 속도로 표창원 의원이라든지 이철희 의원과 같이 그렇습니다. 스타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을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자기 변신을 하고 있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조차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정도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그야말로 구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기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좀 엄중한 경고를 자유한국당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이신 강한옥 여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92세에 소천하신 이분의 삶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공산당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서 가장 먼 부산으로 실향민이 되어서 오셨고요. 이 평생을 가난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아마 남편도 일찍 사별하셔서 41년간을 홀로 사셨죠. 그래서 오늘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분들, 친동생, 부인, 딸 모두가 재판을 앞두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만 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위로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문재인이 있은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세 분 오늘 진지한 토론 고맙습니다.